자, 이제 표에서 실제 값들을 뽑아오는 코드들이 이제 계속 네 번째 블럭이죠. 네 번째 블럭을 살펴볼 건데, 어, 이제 코드를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length가 10이 아니면 브레이크하라. 이게 어떤 뜻이죠? 개발자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했을 겁니다. 여기가 10개인데 표로 돼 있죠. 근데 첫 번째 줄을 뽑았는데 10개가 아니면 어떡하지? 세 번째 줄 뽑았는데 혹시 10개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근데 10개가 아닐 수가 없죠. 여기 만약에 값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값이 없으면 뭐죠? 빈 문자열이 리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값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얘는 요 표에 의하면 당연히 이 표가 10개니까 정형화가 돼 있는데 굳이 체크를 한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 혹시나 해가지고 넣는 건데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불필요한 스테이트먼트죠. 불필요한 명령어예요.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개발할 때 디버깅 목적으로는 분명히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리팩토링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얘 없는 코드인데 왜 굳이 써놓은 거죠. 그건 어떤 거예요? 이 코드를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얘가 디버깅 목적으로 체킹 목적으로 이 부문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지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불필요하면 없애야 돼요. 리팩토링 과정에서 없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예, 얘가 엄청 베리 컨퓨징 하죠. 엄청 헷갈려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레인지 펑션을 1부터 줬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요거죠. 첫 번째 여기는 헤드죠. 헤드 칼럼. 첫 번째는 0번째죠. 실제로는 0번째는 뭐 샵 네임 타입 샵 네임 타입 뭐 이렇게 쭉 있죠. 얘는 뽑아왔죠. 어디서 뽑아왔어요? 이미 앞에서 했던데 여기 tr 엘리먼트 0번째에서 다 뽑아왔습니다. 네, 다 뽑아왔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첫 번째 1번째부터 어디까지? 여기 끝까지 랭스 날려서 여기 끝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J로 받았어요. 그럼 첫 번째 1, 2 쭉 넘어오겠죠. 1, 2, 3 쭉 넘어오면 1, 2, 3 바뀌면서 걔를 t라는 변수에 다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t를 가지고 t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면 요게 날라오겠죠. 여기에 children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 값들을 쭉 뽑아가는 거죠. 안쪽 포문에서 요 뽑는 거는 여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저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코드를 받은 사람은 얘는 J는 뭐고 T는 뭐냐, 요 관계가 상당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리스트가 슬라이싱 하면 아주 간편하죠. 슬라이싱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면 돼요. 리팩토링 단계에서 아주 간결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tr 엘리멘트에 아까 여기서 0은 했으니까 빼고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죠. 각각 튀어나오는 거를 j 인덱스로 줘서 t라는 변수를 새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t로 받으면 되죠. t로 받아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죠. 명료하고 간결해집니다.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또 이게 나와요. initialize, modify. ATM 패턴이 다시 등장을 하죠. 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enumerate,로 얘 날려버릴 수 있죠. 날려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enumerate 쓰고 I 그 다음에 T. 그래서 여기는 T에 있는 자식이죠. 쭉 있으면 i번째 얘를 스몰 t로 본 거죠. t에 텍스트 콘텍스트를 쭉 가면서 각각의 그 글자들을 뽑아오는 코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요거는 아이템 패턴은 앞쪽에서 한 거예요. 요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 바로 앞 강의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ATM 패턴은 없애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i가 0보다 크면 try except 예외 처리를 하라는 거죠. 얘는 항상 실행되죠.
왜 실행이 돼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포문에서 가져오는 t는 뭐죠? 이렇게 포켓몬이 있으면 여기 제목 쭉 써있고 쭉 가져올 거죠. 0번째 건너뛰고 첫 번째부터 0번째는 처리했으니까 쭉 갈 겁니다. 요거를 하나 가져왔어요. 얘가 얘죠. t죠. t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자식들 있죠. t children을 쭉 뽑아오면서 하나의 children은 t 그 다음에 인덱스 이렇게 준 거죠. 거기서 뽑아오는 겁니다. t의 컨텍스트를. 근데 i가 항상 0보다 크죠. 항상 0보다 크잖아요. (0일) 경우가 있나요, i가?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 뽑아오게 되는 거죠. i가 0인 경우는 뭐 어떤 경우에요? 첫 번째인 경우죠. 첫 번째인 경우. 여기서 이뉴멀레이스 하면 얘가 0부터 1, 2, 3, 4 이렇게 쭉 가잖아요. 10개가 있으니까 10까지 갈 겁니다. 0번째는 패스하는 거죠. 그냥 데이터 뽑는 거죠. 그 다음 데이터는 다 이게 크죠. 크면은 요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값이 요 첫 번째 거 빼고 인덱스 첫 번째는 왜 뺏겼어요, 개발자가? 얘는 그냥 다 숫자니까 그냥 숫자로 다 처리해 버린 거고, 네임부터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요 부분들이 만약에 숫자로 있으면 정수로 바꾸겠다는 거죠. 숫자가 아닌 문자열이 있으면 그냥 문자로 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큰 의미가 없죠. 별 의미가 없어요. 항상 실행될 겁니다. 뭐더 큰 데는. 또 얘 빼버려도 되죠. 빼버리면 요거 날라가고 얘 날려버리면 얘 없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인덴테이션 맞추면 얘가 앞으로 이렇게 쫙 올 겁니다.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그냥 해도 돼요. 첫 번째도 0이어도 그냥 인트 날리면 되는 거죠. 이게 되면은 데이터가 정수형이 변환이 된다 그러면 숫자로 바꾸고, 변환이 안 된다 그럼 패스하는 거죠. 그냥 문자열로 보겠다는 거죠. 숫자형 문자가 아닌 거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쓸데없는 if문을 하나 더 날렸고, try except문은 얘는 어떤 거예요? 예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조건을 확인을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예외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가 문자열로 1 이렇게 있으면 숫자 1로 바꾸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 보면 뭐 그래스 포지션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이름 IVY 뭐 요게 데이터가 IVY다. 그럼 얘는 숫자로 바꿀 수 없죠. 그럼 패스하는 거죠. 패스하고 여기 데이터에 집어넣겠다는 건데, 얘는 제가 볼 때는 조건을 확인하는 문장 같아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else if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언어는 자바 같은 거 배우면 3학년산자를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B라는 조건이 참이냐? 참이면 C, 거짓이면 D. 뭐 A라는 변수에 담으면 얘가 참이면 C가 들어가고 거짓이면 D가 들어가고 이런 걸 쓰는데, 파이썬은 그게 없어요. 파이썬은 if else로 쉽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처리를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판서해 놓은 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 try except 요 부분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if 이거면 숫자로 바꿀 수 있으면 int 데이터로 해라. 뭐 예를 들어서 문자열로 100, 1004 이렇게 있으면 is numeric 하면 얘 숫자로 바꿀 수 있니? 그러면 얘 true 나오겠죠. 왜냐하면 숫자 1004로 바꿀 수 있으니까 문자열에서. 얘가 if 얘가 true이면은 얘를 넣으라는 겁니다. 정수로 바꿔. 아니면
얘가 거짓이면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IB 이런 게 있으면 is numeric 날려버리면 얘 true예요, false예요? 얘 false죠. 숫자로 못 바꾸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 그냥 데이터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컬럼 i에 1번째에 append 해라. 이거 어떤 뜻이죠? 엄청 헷갈리게 코딩 해놨죠. 컬럼은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name, type 이렇게 해볼게요. 컬럼이 i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요거죠. 몇 번째 로우가 되는 거죠. 로우. 쭉 이렇게 있는데 요 i번째. 이게 i번째죠. i번째. 아까 그게 있었죠. 여기 name이 있으면 name, bin 리스트 하나 줬죠.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코드죠. 이거 강의 준비하시는 분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얘는 뭐예요? name이 있고 이게 0번째, 이게 1번째죠. 1번째는 리스트가 될 겁니다. 얘가 리스트에 데이터를 넣으라는 거죠. name이면 name이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쭉 가면서 요거를 다 넣으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저도 헷갈립니다. 1번째 append에서 쭉 넣는 거죠. 이름만 계속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거기 가기 전에 if else로 얘를 네 줄을 요거 한 줄로 바꾼 거죠. 네 줄을 한 줄로. 이게 더 가독성이 높아요. 그리고 용도도 맞아요. 이게 예외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을 잡는 거기 때문에 if문을 쓰는 게 맞아요. 조건문을. 자, 그런 다음에 얘 반복되죠. reducing the number of redundant variables. variable이 변수죠. 얘는 중복이 심한 변수를 줄여라. 여기 데이터 있고 여기 데이터 있고 여기 또 데이터 있죠. 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아까 여기다 넣었죠. 이거를 여기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뭐예요? 얘가 다 데이터죠. 데이터. 같은 거죠. 요거가 어차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될 거잖아요. 결국 이거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 넣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훨씬 더 간결하죠. 네. 얘는 못 없애죠. 얘는 못 없애는데 요 두 줄은 한 줄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코드를 제가 집어넣어 볼게요. 어디까지 했죠? 컨트롤 C 눌러서 어딨나, 여기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딱 줄여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좀 헷갈리나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밑에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이상한 문자가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한 줄 더 들어가야 되죠. 탭. 자, 그러면 얘 바뀌었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얘는 날려버리면 되죠. 이렇게 불필요한 주석들도 다 리팩토링 단계에서는 없애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얘가 Shift 탭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있던 부분들도 바꿔 넣어 볼까요? 아까는 어떻게 했죠? 아까 코드를 좀 보면서 좀 할게요.
아까 진행됐던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죠. 얘 집어넣을게요. 복사. 얘 그냥 아까 한 줄로 쓸 수 있었죠. 얘를 삭제를 안 했네요. 삭제 안 했고 얘 한 줄로 쓸 수 있고 얘도 이렇게 바꾸면 되죠.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그죠. 불필요한 것들 헷갈리니까 여기도 지워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제가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PPT로 정리해서 보면 중간 점검을 해보면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인수가 83라인 정도 됐어요. 근데 얘를 요거를 다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11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쓸데없는 주석 다 빼고 코드 간결화를 시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계속 리팩토링을 좀 추가로 더 해보면 관련 있는 부분들을 보면 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 그 원래 코드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요 부분이 있어요. T에 뭐 T 컨텐츠 빔 배열 넣고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있었는데 요 부분은 각 열 제목과 제목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열 이름 쭉 뽑아오고 열 이름에 하나 놓고 여기에 리스트를 하나 준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뽑아서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계속 어펜드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리팩토링 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컬럼은 컬럼대로 쭉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별도로 관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합치면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헷갈리는 거죠. 너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컬럼이 이렇게 있고 이 컬럼 안에 이 리스트 1번째는 뭐죠? 이게 0번째 1번째 0 1 사실은 두 번째 여기 리스트죠. 리스트에 어펜드 하는 게 있어요. 그 딕셔너리로 만들 때도 여기다 넣습니다. 뒤쪽에 가보면 컬럼에서 뭐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어서 타이틀이면 요 정보들이 다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놓고 칼럼 이렇게 넣는 거죠. 리스트 넣어가지고 사전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서도 다시 다 합쳐져 있죠. 간결합돼 있죠. 그래서 이게 느슨하게 분리를 하면 어떻냐 이런 의견인 거죠. 리팩토링 할 때 한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더라 이거죠. 타이틀은 타이틀만 뽑아내는 거죠. 앞에서 여기는 빈 리스트를 안 넣으면 그냥 타이틀만 다 모이겠죠. 타이틀만 다 놓고 컬럼은 컬럼 리스트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컬럼 리스트를 만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를 수정을 하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처럼 되겠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앞에 여기 있는데 타이틀은 요걸로 하고 컬럼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원래 이 강의하는 거에 그 동영상에 보면 칼럼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빈 리스트를 타이틀 개수만큼 곱하게 되는데 이렇게 곱하면 실행을 시켜보면 코드 에러가 나요. 그래서 별도의 리스트 컴프리 요거는 이게 원래 이 강의 파이 거기 컨퍼런스에서 이 발표하신 그 원 저자님이
튜토리얼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대로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바꾸고, 그러면 타이틀하고 컬럼하고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얘는 어떤 거예요? 타이틀은 리스트인데 뭐 타이틀 여기에 있는 목록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요런 게 쭉 여기가 쭉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럼스는 뭐예요? 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 리스트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 타이틀 정보가 쭉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였죠? 네임이면 두 번째가 네임이 있을 텐데, 두 번째 리스트가 있고 여기에 각각의 이름들이 쫙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요 개수만큼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 거 뭐 있고, 이렇게 거기에다 그냥 칼럼을 별도로 하는 거죠. 0번째 타이틀, 1번째 네임 리스트에 쭉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코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컬럼을 만드는데 리스트가 10개예요. 빈 리스트를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칼럼이죠. 10개가 안 생기죠. 좀 전에 했던 거로 치면은 원저자 소스 코드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0개니까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그냥 빈 겁니다. 빈 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칼럼 2에서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만드는 게 맞겠죠. 이게 얕은 복사하고 깊은 복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for x in 뭐 10 이렇게 하면은 각각이 나올 때마다 그냥 빈 리스트를 넣어줘 이거죠. 그냥 안 쓰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2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칼럼 2에 뭐 i번째, 내가 0번째 가고 있다. 0번째에 어펜드를 할 수가 있죠. 어펜드 뭐 예를 들어서 네임이 포켓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는 여기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각각의 칼럼에 값들을 계속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원래 그 동영상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제가 요거 유튜브 요거를 참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요 소스 코드 다 올려드릴게요. 요거 보면은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요거는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네. 요걸로 바꾸고 어펜드 하면 되죠. 정상 작동. 저자한테 제가 외국인이라서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요걸로 하면 잘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하나를 더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리팩토링 해주고 싶은 게 여기가 또 보이는 거죠. 기능이 반복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함수로 작성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얘가 이중포문이죠. 포문. 이중포문에서 똑같은 명령이 두 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 기능은 함수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더 간단하게는 람다 함수를 이용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회용 함수죠. 람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면 아까 요거죠. 요거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요거로 바꾸고, 얘가 함수죠. 이름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여기 변수로 받은 거죠. get data. 그래서 get data 한 다음에 입력을 넣어주면 되죠. 입력. 그래서 입력이 어디로 들어가는, 얘가 람다로 보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정수형이면 정수로 바꾸고 아니면 그대로 써라.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기능을, 내부에 있는 기능을 다 반복문 안에서 써주는 게 아니라 요 반복문 안에서 수행할 함수로 참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간결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쵸. 좀 전에 봤던 게 이거죠. 그래서 적용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있죠. 리스트 컴프리hen션이 여기 또 나오는 거죠. 여기 가장 난제가 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사실은 이거 리스트 컴프리hen션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더 가독성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리팩토링을 한다면, 제가 한다면 얘는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zip을 쓰는 거하고 그 언패킹하는 부분들이 내부에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 그 리스트 컴프리hension을 통해서 다시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를 언패킹해서 zip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되게 독특해요. 이 강의 준비하신 분을 제가 재해석을 해보니까 원래 유튜브 그 튜토리얼 강의, 컨퍼런스 튜토리얼이죠. 튜토리얼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좀 잠깐 끊었다가 계속 이어서 제가 강의를 제공해 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